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과의 갈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카드를 놓고 이제 진실공방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언론에 보면 감사위원 2명의 공석을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둘러싸고 또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진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 그러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신문에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의 핵심 인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는 별개 문제다. 감사위원직이 하는 총재만큼 중요하기에 두 자리를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윤석열 당선인 측의 생각일까요? 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물음표를 달아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카드를 윤석열 당선인 쪽과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앞으로 감사위원 강행, 이걸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글쎄요, 그 정도로 감사위원 두 자리가 중요한가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보도에 보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가 감사위원 지금 두 석 중에 최소한도 한 명 정도는 자기들이 임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감사위원을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함으로써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친 문재인 정부 쪽 사람을 과반수로 해서, 과반수면 정족수가 되죠. 원래 감사위원이 7명이니까 그래서 현재 3명이 친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임명해 놓으면 4명을 확보하니까 앞으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이제 퇴임하고 나면 여러 가지 감사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들을 하는데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서 감사위원회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감사원 법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하고 6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총 7명이죠. 이 중에 현재 5명이 있습니다. 2석이 공석이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언론 분석을 보면 3자리는 확실하게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3자리가 누구냐? 우선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 사람은 감사원 정통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내정을 한 겁니다. 내정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김인회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 사람인 건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제 최근에 직책이고요.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변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찬우 감사위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력을 봤더니 총리실 공무원 출신입니다. 근데 요 세 사람을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사람만 더 하면 의결 정족수가 이제 된다, 친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지금 언론 분석의 근간이 그겁니다. 그러면 요 세 사람 외에 현재 5명이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2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인 조은석 감사위원이고, 또 한 사람은 유희상 감사위원인데 이 사람도 감사원 공무원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석인 2명 중에 1명 정도를 민변이나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감사위원을
충당한다고 할 때 이제 의결 정족수 4명이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다. 이런 게 이제 감사위원을 한 명을 친문재인 정부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퇴임하더라도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 이제 이게 언론의 분석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맞는 분석이냐?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감사원을 장악하면 정권의 방패막이가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원의 역할이 뭐죠? 감사원은요, 물론 그 정책감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장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이게 정책감사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책감사 근처 정도에 간 거죠. 자, 그런데 그 결론이 어땠습니까? 조작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감사원은 그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처벌은 검찰에다가 미룰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감사원의 구조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거는 적어도 뭐 이 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국민 앞에 공표하고 판정하는 1차적인 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거기서 문제가 있고 불법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감사원이 정권 방패막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뭐 감사원에다가 알박기 인사를 해서 정권의 그 어떤 보호막을 삼으려고 한다? 이 분석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감사원이 물론 뭐 이른바 사정기관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을 장악함으로써 뭐 물러나는 정부에 대한 어떤 보호막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런 분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친문재인 성향으로 지금 3명을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최재해 원장이나 아니면 또 한 사람은 둘이 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김인회 감사위원을 빼고서는 그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라고 하는 다른 두 사람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무원 출신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의 관찰로 보면 대략 공무원들은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약간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꿔지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할 가능성도 매우 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끝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어떤 로열티, 충성심을 발휘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한 방어막을 쳐줄 것 같지 않다. 그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곳에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라고 하는 그 3사람 중에서 문재인 정부를 위한 마지막까지 일종의 그 로열티를 지켜줄 사람은 김인회 감사위원 정도밖에 없다. 뭐 김인회 감사위원도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확신이 않습니다. 그러나 성향을 볼 때 그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과연 알박기가 가능하냐? 또 새로 임명하는 한 사람이 뭐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방패막이를 자처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도 물음표를 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감사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감사원장이라는 최재해 그 현 감사원장도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또 윤석열 정부와 어느 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는 성향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퇴를 할 가능성도 있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자, 이런 차원에서 사퇴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그 공석인 두 사람을 자기들 성향으로 바꾼다고 한들 방패막이가 될 가능성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대목이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하는 건 잘못됐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 두 자리 중에 적어도 한 자리는 자기네들이 어찌됐든 임명하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느냐. 저와 같은 시각이라면 그 고집 부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거는 결국 자존심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사이에 정말 신뢰가 쌓여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감사위원 임명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47일 남았습니다. 자, 이 47일간만 문재인 정부와 일을 하고 나머지 그 사람의 몇 년간은 윤석열 정부와 일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어느 정도 동의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게 상식인 것 아니냐? 오늘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그 말이 맞네요 라고 동의를 해줘서 감사위원 지금까지도 공석이었는데 앞으로 47일간 뭐 공석으로 놔둔다든가 아니면 당선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5월 9일까지는 인사권은 나에게 있다? 있죠. 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감정 싸움까지 가는 이런 현상을 빚었다. 그래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감사위원 한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가 취재한 결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런 것은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47일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5년간 대통령입니다. 47일간 대통령인 사람이 5년간 대통령이 될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47일간만 참으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을 참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서로 말로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나 참 의문점인데, 글쎄요, 서로 자존심이 세서 그런가요? 근데 정치인은요, 자존심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거는 저희처럼 오랫동안 정권 교체기에 여러 물러가는 대통령, 새로 들어올 대통령을 관찰해본 정치부 기자들의 견해로 보면 이렇게 자존심 세워서 득될 거 없다. 이런 판단인데, 글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네요. 사실상 실리는 별로 없다. 챙길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무슨 감사위원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무슨 정권의 방패막이 이걸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감사위원 또는 선관위 상임위원 이런 걸 둘러싸고 어찌저찌 이렇게 벌이고 있는 현 대통령과 새 대통령 간의 이 갈등의 본질은 저는 자존심 싸움이다. 그리고 감정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감정 싸움에서 굳이 버티고 그럴 이유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생각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